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다들 떡국 한 그릇씩 드시고 덕담도 나누셨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새해 덕담처럼 달콤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지갑 한번 열어보셨습니까? 분명 작년보다 열심히 일했고 허리띠도 졸라맸는데 왜 통장 장원은 예전만 못할까요? 물가가 올라서 그렇겠지 라고들 하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국가가 아주 정교하고 조용하게 우리 지갑에서 돈을 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하여 스텔스 증세, 즉 몰래 하는 증세입니다. 오늘은 이 무서운 도둑이 어떻게 우리 노후를 갉아먹고 있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다 건너 미국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미국 사람들이 연말에 가장 눈여겨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국세청 IRS의 발표입니다. 얘네들은 매년 말에 내년에는 세금 내는 기준선을 이만큼 올리겠습니다 라고 공표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물가가 오르는 만큼 세금 부과 기준, 과세 표준도 자동으로 높여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18년에 연봉 3억 원 정도 받던 사람이 내던 최고 세율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니까 2026년인 올해는 그 기준을 훨씬 더 높게 잡아줍니다. 왜냐고요? 물가가 올라서 내 월급이 숫자상으로는 올랐어도 시장 가서 배추 사고 고기 살 때 느끼는 실질적인 가치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떨어졌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만 늘어났다고 세금을 더 떼가는 건 억울한 일이다 라며 국가가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진국형 조세 시스템, 물가 연동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2026년 오늘 현재 우리나라는 20년 전 잣대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8년 기억나십니까?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하고 베이징 올림픽 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때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인 35%를 적용받는 기준이 연봉 8,800만 원 초과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6년 지금도 그 기준이 사실상 그대로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우리가 20년 전에 쓰던 작은 밥그릇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때는 밥을 한 주먹만 담아도 그릇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먹어야 할 밥의 양, 즉 물가와 명목 소득은 이만큼 늘어났는데 국가는 여전히 그 조그만 20년 전 밥그릇을 내밀면서 이 그릇 넘치면 다 세금으로 내놔 라고 하는 꼴입니다. 밥그릇은 그대로인데 밥만 늘어나니 당연히 그릇 밖으로 넘치는 밥, 즉 우리가 내야 할 세금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법을 바꿔서 세율을 올린 건 아닌데 물가가 오르니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나에게 되는 마법 같은 증세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이야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 주변에 작년에 결국 가게 문을 닫은 김 부장, 아니 이제는 김 사장님이라고 불렸던 친구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겠습니다. 이 친구 30년 넘게 대기업 임원까지 지내고 퇴직금 탈탈 털어서 서울 변두리에 갈비집을 차렸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신만만했죠. 내가 평생 쌓은 인맥이 있는데 설마 밥 굶겠냐 면서요. 그런데 작년 말에 저를 찾아왔는데 얼굴이 반쪽이 됐더군요. 여보게, 매출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남는 게 하나도 없네. 아니, 오히려 적자야.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고깃값 오르고 상추값 오르고 인건비 무섭게 올랐죠.
손님들 눈치 보여서 음식값은 찔끔 올렸는데 통장에 찍히는 매출 숫자는 좀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매출 숫자가 커지니까 세무서에서는 오, 김 사장 돈 좀 버네 하고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실제로 김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돈은 물가 떼고 나면 예전에 절반도 안 되는데 세금은 고소득 자영업자 기준으로 떼어가는 겁니다. 결국 임대료 내고 세금 내고 나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자기 인건비는커녕 퇴직금만 야금야금 까먹다가 결국 연말에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역설입니다. 국가는 물가를 잡겠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미소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국민들의 명목 소득이 올라가고 그러면 세율 구간은 고정되어 있으니 가만히 앉아서 세수가 팍팍 늘어나거든요. 정부 입장에선 욕먹으면서 세금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입안 있으면 물가가 알아서 세금을 걷어다 주니까요. 어디 소득세뿐입니까? 상속세, 증여세는 더 심각합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진 게 죄입니까? 1999년 이후로 10억 원 초과 구간세율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1999년에 10억이면 강남 아파트를 몇 채 샀을 돈이지만 지금 2026년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한 우리 평범한 가장들이 졸지에 상속세 폭탄을 맞는 대상이 된 겁니다. 자식들에게 집 한 채 물려주려 해도 국가가 절반 가까이 떼어가니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우리가 겪었던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차라리 명확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금을 모읍시다, 허리띠를 졸라맵시다 라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소리 없이 우리 지갑에 빨대를 꽂고 있습니다. 설명 없는 과세, 동의 없는 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비겁한 증세는 항상 사회적 저항을 불러왔습니다. 미국 독립전쟁도 프랑스 대혁명도 그 시작은 부당한 세금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험난한 파도를 어떻게 넘어야 할까요? 국가가 알아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첫째, 명목 소득이 아닌 실질 소득을 관리하십시오. 통장에 찍히는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세금을 떼고 난 뒤, 그리고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내 진짜 구매력이 얼마인지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무작정 매출을 올리려고 애쓰기보다 세무 구조를 최적화해서 나가는 돈을 막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비용 처리를 더 꼼꼼히 하시고 정부의 각종 세액 공제 혜택을 잡지처럼 꿰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제 서울 아파트 한 채에 모든 것을 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속세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에만 묶여있는 자산은 나중에 자녀들에게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는 하루라도 빨리 분산해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금융자산 비중을 높여서 세금 폭탄에 대비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적 문해력을 키우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국가가 하는 일인데 이유가 있겠지 하며 순응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왜 미국처럼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는지, 왜 20년 전 세법을 고수하는지 정치권에 끊임없이 묻고 요구해야 합니다. 투표의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의 노후 자금을 지켜줄 정책을 내놓는 곳이 어디인지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선후배 동료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밑바닥에서부터 일궈온 세대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꽃을 피웠고 IMF의 강을 건너온 저력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조용한 도둑 역시 우리가 정신만 바짝 차린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 할 때 우리는 더 똑똑해져야 합니다. 내 자식에게는 나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버텨온 우리 아닙니까? 그 소중한 결실을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내 지갑을 다시 점검하고 경제 공부를 시작합시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경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 사장님의 사례가 남일 같지 않으시지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느끼는 세금 부담 혹은 이 난관을 극복할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의 지혜를 모을 때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통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